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0일 총선에서 과연 이분을 갖다가 출마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실장 총선 출마를 하게 되냐, 뭐 험지 출마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요구하는 지금 그 서울 중구 성동갑,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하게 될 것이냐. 자, 출마를 했다고 하자. 그럼 당선 가능성은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전라남도 자흥 출신입니다. 어려서 일찍의 서울로 가가지고 용문고등학교를 거쳐서 한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을 했던 사람인데, 졸업하는 그 과정이 너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든 시기가 아니었냐. 애초에 입학해서부터 놀이패에 가담해가지고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임수경 그 북한 방문에 또 연루가 되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또 지명수배를 다니다가 89년도에 88년도에 그러다 이제 88년도에 한대 총학생회장이 됩니다. 89년도에 전국 대학생 협의회 전대협 제3기 의장이 또 되죠.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연루가 돼서 피해 다니다가 체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체포가 돼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줄어들어서 93년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때가 그 김영삼 정부에 특사로 해갖고 3년 몇 개월 만에 93년도가 개임년인데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201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부시장으로 또 몸을 담게 되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 되고 2019년도에 1월 달인가 이게 이제 무술년에 그렇게 무술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기해년에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총선 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여서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시킬 것이냐, 공천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난감합니다. 지금 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설사 또 성동갑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은 있냐? 또 이거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입성을 하고 하면 8월 달에, 금년 8월에 또 당대표 선출할 때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이재명 개딸당을 제외한 모든 지금 어떤 그러한 친문이나 친낙이나 할 것 없이 비명계에서 만약에 지금 친명하고 당대표를 겨눌 때 가장 선두주자로 발탁이 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런 것은 맞습니다. 기본은 서 있는데 여론이 상당히 지금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많은 고심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66년 나무위키 4월 24일 스님 볼 때는 신신한 유시가 아니냐. 신시 같으면 경신시가 됩니다. 유시 같으면 신유시가 되고 결국 병호 임진 개축 여기까지 66년 4월 24일 개수가 진월에 신령하고 일지 축중 개수 진중 개수에 통군 하나 지진 무근하고 화토 제살이 태왕한 사주다. 그런데 대학을 갔다 간복에 한 대를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운동권으로 가가지고 지명선배도 당하고 또 88년 89년도에 89년 12월 달인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까지 당하는 이 순환 결국은 24세 안에 그런다고 보면 화가 굉장히 나쁘다. 그럼 결국은 용신은 금이고 기신은 토고 구신은 화고 그 다음에 수는 희신이고 목은 약신이다. 금수 모군의 발복한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금수 모군의 발복한 사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4세에서 55, 6, 7, 8, 9, 59세. 이분이 지금 현재 59세입니다. 2024년도를 기준하면 59세. 생일이 4월 24일. 총선은 4월 10일에 있습니다. 무토가 작용을 하고 있대요. 대운이 지금 무토가 작용을 했으면 무토면 어떻고 관제구설 12 망신수. 네. 1년 후는 지금 간목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군이. 이 운과 이 야군과 이 무토가 어디가 더 셀까요? 이게 훨씬 셉니다. 그래서 기본은 총선 출마를 배제시키자가 기본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틀림없이 이번에 이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거 기본이 서 있어요. 그런데 여론은 또 상당히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지금 공천이 되냐 마냐 성동갑에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난해하네요. 본인 기본적인 운은 안 되는 것, 또 여론은 되는 쪽. 결국은 이 지금 운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공천 불가. 여론이 휩쓸려서 만약에 가가 되더라도 당선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스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당선이 돼서 나중에 당대표 출마를 해서 또 혹시 그 문을 통과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무사히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할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이 운을 거치하니까. 왜? 술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술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가 강해져 이 사주는 몸이 무리해요. 관제가 아주 강한 관제가 들어옵니다. 59세 금년 4월 24일 지나면 이제 관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59세인데 60세, 61세, 62세가 대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최소한 화토를 3년간 또 겪어야 되니까 금년부터 3년간 2026년까지 이 안에 관제와 관제가 서로 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갇히는 관제다. 오므락탈락을 할 수 없는 관제다. 이분이 지금 넘어야 할 상이 너무 많아요. 첫째, 공천 출마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면은 당선이 돼야 되고 당선이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8월달인가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거기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거 통과해서 대선을 가려면 앞에서 또 장막이 이것은 주계 장막이 아니라 철의 장막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장막을 뚫을 수가 없어요. 뭐 총알이라 대포를 갖고 쏴도 미사일을 쏴도 안 되는 그런 운입니다. 흔히 볼 때는 그래요. 상당히 임종석 전 실장은 앞으로의 정치 행만은
거의 70세까지 5, 6, 7, 8, 9, 6, 70세까지 여기요. 70세까지. 70년은 좀 낫겠죠. 해준 과목들은.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총선 출마가 어렵다. 또 어려운데 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하기는 더 어렵다. 설사 출마가 된다 손 1년 운을 갖고 출마가 된다 손 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기본 점수 미달이다. 낙선하기가 쉽다. 혹간에 여기를 또 통과를 한다고 하면 당대표에서 그 문이 너무 힘들고 거기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요즘 또 이재명 대표같이 또 방탄복을 끼어 입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운을 넘기기는 미사일을 쏴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운입니다.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 인생은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가 총선에 출마를 해서 당선되기가 너무나 벅차답니다. 10중 8구 안 될 가능성이 출마에서도 캔슬, 공천에서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공천이 혹시 된다 그러더라도 국회 입성하기까지 당선이 돼서 입성하기까지는 또 한 고비를 더 넘겨야 하는데 그 고비도 너무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일도 갑진이요. 월도 무진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이 무토와 간목은 무토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관제수가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양산에서 만나고 악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곧 명문혈투로 변할 조짐이 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스님이 총선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2023년도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세력,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이렇게 정세균 등등 모든 것을 거의 통합을 해야 이 총선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예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갈길갈기 찢어지고 4분 5열이 되고 분당 탈당이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총선은 스님이 볼 때는 필패다. 필패. 다시는 차기 대선에서도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키워서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매우 힘들 것이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거이 모두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 난리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 이제 친문 때문에 그랬다. 무슨 친문이냐 추미애 때문에 그랬다. 응? 별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무 핑계.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응? 그거의 정치원, 요즘의 정치원 사람들 후한무치해. 자기 잘못을 몰라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번에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성공을 해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정말로 나쁜 짓거리하고 죄 짓고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 꼴 좀 안 봤으면 쓰겠어요. 징역 2년을 갖다가 항소심에서 이미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만 다투는 것이고 항소심에서 이미 2년 지금 실형이 떨어졌는데도 행세를 하고다는 이런 법은 반드시 좀 고쳐야 돼요. 이 법을 고치려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과반 이상 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야 이런 법을 고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선거 프레임을 이렇게 했으면 쓰겠대요. 문재인 정부 때
또 지금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 이 많은 국회의원들,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폭주, 횡포로 인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멈추고 있는 이러한 국민 안전과 또 나라 질서, 법 질서를 위배하는 이런 행위, 이것 좀 통과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나쁜 것은 전부 좀 해결하고 깨끗한 좀 그런 나라가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좀 이런 프레임을 좀 걸었으면 쓰겠어요.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소야도 전국에서 뭐 하나 하고자 해도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낱낱이 국민들한테 좀 까발리고 호소하고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프레임을 좀 갔으면 쓰겠어요.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큰 잡음 없이.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큰 잡음이 날는지는 스님도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대선은 이미 기울였어요. 그렇잖아요, 스님이. 이거 이 총선은 참 이상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니까 대사가 기울였다. 거의 기울어져 갑니다. 이제는 꼼짝 말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거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못 믿겠어.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봐. 못 믿겠어. 이런 정도로. 그러면 이제는 민생, 좋은 정책으로 민생 정책을 정말로 펴서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여소야대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폭주 행포로 인해서 이렇게 된 내용을 낱낱이 좀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다수의 의석을 차지해갖고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법안 통과를 무사히 할 수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서 국민 삶에 틀림없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가지고 나왔으면 쓰겠네요. 죄진 놈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해도 넘은 거 염치가 있어야 돼. 염치. 너무 모렴치하는 거예요. 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인간들은 망하기 십상이요. 국민 없이 뭐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임종석 전 실장은 자기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설사 이게 공천이 확정이 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되기는 더 힘들고 당선이 돼서 또 당대표가 되기는 더 힘들고 당대표도 대선 출마까지는 거의 철의 장막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고 야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는데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국회에 입성을 해서 이 나라가 좀 더 발전하는 나라, 또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